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동법의 김민표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는 날이 되겠네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걸쳐서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또 상세히 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용편. 네, 이제 오늘은 하나만 더 응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배운 것은 결국 35조의 내용을 이제 분설하는 것이었죠. 그 요건에 있는, 그쵸. 특히, 하나 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네, 그리고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그 다음에 동종의 근로자는 무엇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수학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말하는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왜 그런 것이 필요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하나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선생님 교과서 159쪽을 그때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선생님 교과서 159조. 그렇죠? 159. 그렇죠? 네. 보시면, 자, 단체 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적용된다는 것은 규범적 부분이 해당 사용자에게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요? 그렇죠. 단체 협약은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니까요? 조합원에게만 적용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체 협약의 본래적 적용 범위는 바로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합원의 범위는 무엇이 결정하나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결정이 된다. 그쵸? 이 부분이 흔들리시면 안 되죠. 그런데 159쪽에 위에서 한 12줄 정도 내려오면 세 번째 단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물론 단체 협약의 본래적 적용 범위는 조합원인데 단체 협약에 따라서는 자, 거기 나옵니다. 이런 구조에 나와요. 물론 단체 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단체 협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전체 조합원이 아니라 일부 조합원으로 축소할 수는 있다. 그쵸? 이런 말이 나오죠. 물론 단체 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단체 협약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전체 조합원이 아니라 일부 조합원으로 축소할 수는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협약으로 맺어서 이 A라는 단체 협약에 관한 모든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원 중에 일부만 적용하도록 하자라고 약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나왔어요. 그 다음 봐보세요. 그러나 선생님 교과서 그 다음 문장. 그러나 본래적 적용 범위를 넘어 단체 협약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만나서 단체 협약을 맺으면서 그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를 전체 조합원이 아닌 일부로 축소할 수는 있지만 예컨대 단체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생산직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규약도 생산직만 가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꾸로 그 단체 협약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이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를 생산직이 아니라 일반직까지 확대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요? 그건 규약으로 정한 조합원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뭐라 써놨어요? 그러나 본래적 적용 범위, 즉 조합원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단체 협약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단체 협약의 개념이 뭐예요? 이거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게 단체 협약의 개념이 뭡니까? 단체 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계약이죠. 그러면 그 단체 협약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럼 그 조합원의 가입 자격은 어디서 결정돼요? 규약에서 결정되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만약에 조합원의 범위를 더 넓히고 싶다. 그러면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별로 그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규약을 변경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노조법에 따르면 규약의 변경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총회의 의결사항이죠. 노조법 16조 제1항에 따라서. 총회의 의결사항이란 말입니다. 총회의 의결사항.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적용 범위는 조합원이에요. 조합원. 그럼 조합원은 누가 정하는 조합원? 규약으로 정하는 조합원. 그죠? 규약으로 조합원의 그 가입 자격을 정하잖아요. 따라서 규약에 따라서 가입 자격이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그렇죠. 그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단체 협약에 따라서는 적용 범위를 일부 조합원으로 축소해서 규정할 수도 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단체 협약에 따라서는 일부 조합원으로 축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죠. 단체 협약으로 조합원 규약으로 정한 조합원 범위를 넘어서는 근로자들까지 적용하게 할 수는 있다 없다? 안 된다. 그쵸? 그건 뭐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니까 규약의 변경이 동반돼야 되니까 그건 어디서 결정해야 돼요? 총회의 의결로. 그렇죠. 그래서 그게 159조의 내용입니다. 이 159쪽의 내용을 여러 번 읽으셔서 완전히 개념을 탁 잡아놓지 않으시면 일반적 구속력이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꾸 막 개념이 흔들리고. 그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법학은 개념에서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개념은 약속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개념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59쪽을 잘 봤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159쪽의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응용에 들어갑니다. 자, 똑같습니다. 보세요. 자, 사장님이 35조에 따라서 A라는 단체 협약을 적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잘 보세요. 자, 얘를 잘 보세요. 자, 이 노동조합은 있잖아요. 생산직과 일반직 모두를 조합원의 가입 자격으로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규약에 따르면 생산직도 일반직도 다 생산직도 사무직으로 할게요. 생산직도 사무직도 다 노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는 생산직도 있고 사무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몇 달 전에 체결된 단체 협약 A, 그죠? A 단체 협약은 그 적용 범위를 생산직으로 축소해 놓았어요. 아시겠죠? 뭘로 축소했다고요? 생산직으로. 그러니까 현재 노동조합에는 생산직과 사무직이 다 한꺼번에 가입돼 있지만 그 A라는 특정한 A라는 단체협약만큼은 그 단체협약에서 적용 범위를 어디로 한정했다고요? 생산직으로만. 그렇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를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선생님 교과서 162쪽에 있는 같은 종류의 근로자 편에 있는 게 또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응용.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사장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들만 왼쪽으로 모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모이게 한 이유는 그 A라는 최근 몇 달 전에 체결된 A 단체 협약 A 이거를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노조법 35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 따라서 잘 움직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A라는 단체 협약을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확장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왼쪽에 모신 분들은 다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들이죠? 네, 다 맞죠? 자, 그러면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끼리 모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종류의 근로자끼리 모이라 그럴 때 그 기준, 같은 종류라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단체 협약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해당 단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들이 다 같은 종류의 근로자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해당 단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들은 다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이다. 그럼 우리가 아까 들었던 예에서 해당 단체 협약은 뭐예요? 단체 협약 A죠. A. 그렇죠. 그러니까 A 단체 협약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자들은 다 같은 종류의 근로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왼쪽에 모여있는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들 가운데서 자, 거기는 누구들이 모여있을까요?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들은 다 모여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모여있겠죠. 일단 상시 사용되면 다 모인 거니까. 그러면 거기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또 잘 세분해보세요. 어느 분들이 있겠어요? 생산직과 사무직, 그렇죠. 조합원들 중에 또 생산직과 사무직이 있을 거고, 또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원인 생산직과 사무직이 있을 거고, 조합원이 아닌 생산직과 사무직들이 있겠죠. 여기서 사장님이 이랬어요. 같은 종류의 근로자끼리 모이세요. 자, 이랬을 때, 자, 해당 단체 협약인 A 단체 협약은, 자, 그 적용 범위를 뭘로 축소시켰다고요? 생산직, 사무직, 규약은 생산직, 사무직 다였지만 이 단체 협약만큼은 뭘로만? 생산직만으로만. 그렇죠. 따라서 이 단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들은 누구예요? 생산직만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이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끼리 모이서 했을 때 그럼 누가 모여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요? 생산직만 모여 있어야 되죠. 생산직만. 이해가시죠? 오, 생산직만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장님이 같은 종류인 생산직만 다 한 방에 몰아넣었어요. 그렇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시 사용되고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만 모여 있는 거 맞죠? 이 방안에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숫자를 세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자, 현재 그럼 여기는 생산직만 다 모여있네요. 상시 사용되는 생산직만. 자, 여러분들,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자, 조합원인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현재 조합원이어서, 현재 해당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손 들어보세요. 그쵸?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게 판례가 말하는 현재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고 있는 자들인 거죠.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랬더니,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현재 노동조합 조합원이어서 그쵸? 현재 그 A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반이 넘어요. 그러면 그 방 안에 있는 나머지 현재 조합원이 아닌 나머지 생산직 근로자들, 즉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한테도 뭐가 A라는 단체 협약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게 그 162쪽에 있는 선생님 말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같은 종류의 근로자는 단체 협약이 확장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단체 협약이 확장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근로자는 해당 단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하고 규약 등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라 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범위는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일단 원칙적으로 고려돼야 되고 그 다음 한 번 더 가서 응용. 해당 단체 협약이 그 적용 범위를 조합원의 일부로 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예컨대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해당 단체 협약이 적용 범위를 특별히 사무직이나 생산직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냥 규약 그대로 인정했으면 그렇죠? 그렇다면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가 같은 종류의 근로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가 다 같은 종류의 근로자가 되는 것이죠. 이와 달리 자, 조합원의 자격은 규약은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아까 들었던 예처럼 해당 단체 협약이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때 같은 종류의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만 같은 종류의 근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 교과서 표현은 이제 이해 가시죠? 이게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퀴즈를 내볼게요. 자, 아까 그 예에서 규약은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가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했지만 A라는 단체 협약은 생산직으로만으로 축소해놨단 말이에요. 그 적용 범위를. 자, 그럴 경우에 사장님이 여러분 상시 사용되고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끼리 모이세요. 이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방 안에는
누가 모여있겠어요? 생산직만 모여있겠죠. 그쵸? 그리고 그 생산직 중에서도 그럼 생산직이 모여있는데 그것도 두 종류로 나누죠. 현재 조합원인 자들과 조합원이 아닌 자들. 조합원이라는 얘기는 A라는 단체 협약이 현재 그 A라는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들. 그죠? 그게 조합원들일 테고. 아닌 비조합원들이 있겠죠. 숫자를 세보는 거죠. 아, 반이 넘네. 그러면 현재 조합원이 아닌 나머지 생산직한테도 35조에 의해서 이게 적용이 된다. 이게 35조의 다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단체 협약이 A라는 단체 협약이 자 현재 조합원은 아니지만 사무직인 갑이라는 사람한테도 적용이 될까요? 이 A라는 단체 협약이 자 조합원이 아니고 사무직인 갑한테 적용이 될까요? 35조에 의해서? 정답은 적용되지 않는다죠. 왜? 사무직인 갑은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쵸? 35조의 보면 효과면이 뭐예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동종의 근로자들한테도 적용이 된다. 이거잖아요. 다른 동종의 근로자한테도 적용이 된다. 다른 동종의 근로자는 뭐예요? 다른 같은 종류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종류는 같지만 같은 종류의 같은 종류의 근로자이지만 아직 조합원이 아닌 자들한테도 적용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 조건이 뭐예요? 다른 동종, 그러니까 같은 종류에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효과는 뭐예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 협약이 적용이 된다. 이게 효과잖아요. 자, 그런데 이 A라는 단체 협약에 따르면 적용 범위가 어떻게 돼요? 생산직만이잖아요. 그러면은 조합원이 아니고 사무직인 갑은 그 단체 협약의 기준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같은 종류의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예에서 사장님이 말한 그 방안에는 갑이 들어가 있지 않겠죠. 그렇죠. 이게 다입니다. 네. 이게 단체 협약의 일반적 구성력의 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해당 단체 협약을 적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해당 단체 협약을 조합원이 아닌 자들한테도 확장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동종의 근로자한테. 그죠? 다른 동종의 근로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있지 않은 같은 종류의 근로자. 그러면 그 동종은 결국은 그 단체 협약을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세워진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기준으로 해서 그 동종성을 가려야 되냐?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노동조합의 규약과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가 똑같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규약보다도 그 적용 범위를 축소했다. 그 단체 협약이 특별하게. 그러면 그럴 때는 그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를만 가지고 뭘 따져야 돼요? 같은 종류냐 아니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체 협약이 규약은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를 허용했지만 그 단체 협약은 생산직만 적용된다 그러면 그때 동종의 근로자들끼리 모이세요 할 때 그 동종의 근로자에는 사무직은 없어지고 생산직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단체 협약에 카운팅을 해가지고 반수 이상이 현재 생산직 중에서 반수 이상이 조합에 가입해가지고 그 단체 협약, A 단체 협약을 적용을 받고 있다면 그럼 나머지 조합에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생산직한테도 35조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무직인 갑은 당연히 안 되죠, 적용이. 왜? 35조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가 없죠. 35조에 따라서. 왜요? 그렇죠. 같은 종류의 근로자가 아니니까. 왜? 그 A 단체 협약은 조합원 적용 범위로서의 조합원이 생산직으로만 한정해 놨으니까. 갑은 뭐예요? 사무직이니까. 같은 종류의 근로자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자, 지금까지 단체 협약에 대해서 1회, 2회, 3회, 4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